50대에 들어선 돈키호테는 몸은 마르고 빈약했지만 정의와 선을 쫓는 강건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돈키호테의 모험이 시작된 푸에르토라피스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푸에르토라피스는 톨레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 잡은 인구 1000여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찾는 이유는 돈키호테가 기사자기를 받고 로시난테에 올라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에 흰색과 푸른색으로 칠한 건물이 벤타 델 키호테, 돈키호테의 여관입니다. 벤타는 예전에 도로변 수십 킬로미터마다 하나씩 늘어선 여행자들의 숙소였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말을 쉬게 하고 자신도 음식과 술로 배를 채우고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푸에르토라피스는 마드리드에서 톨레도를 거쳐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상에 위치한 주요 경유지입니다. 16세기 당시 여러 개의 벤타가 존재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도로와 철도가 열리면서 벤타는 사라졌지만 18세기에 지어진 벤타 델 키호테, 돈키호테 여관은 아직까지 외관과 내부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쪽 마당을 빙 둘러 예전 여행객들의 숙소가 보입니다. 지금은 숙소 대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키호테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 돈키호테 박물관에는 스페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돈키호테 관련 다양한 물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부지역,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카스티아 라만차 지방에 여름을 나기에 적합한 시원한 건물입니다. 돈키호테가 여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여관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소설 속 한 구절입니다. 산초 판사와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치고 허기진 돈키호테는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성을 발견하고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성에 도착한 그는 성주에게 자신을 기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주는 사실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돈키호테가 꿈을 쫓아 허공을 쳐다봅니다. 돈키호테의 꿈, 그것은 몰락하는 스페인 귀족의 영광이었습니다.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2층 입구에 기다란 나무판이 2개 세워져 있습니다. 나무판에 홈을 내고 촘촘하게 날카로운 돌을 박은 이것은 드리어라고 부르는 일종의 탈곡기입니다. 2마리의 노새가 드리어를 끌고 타작한 이삭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지나가면 알곡들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옛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2층에 있는 돈키호테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돈키호테 관련 출판물과 그림,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집필 공간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1600년대 초 세르반테스가 집필한 돈키호테는 독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쉽고도 난해한 작품입니다. 지식이 얕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바탕 웃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광기 어린 중년사내의 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돈키호테의 스페인어 원전을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인 친구에게서 꽤 값나가는 가죽장정의 책을 선물로 받은 지 벌써 3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회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돈키호테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 관습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게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뺀 스페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문학가 세르반테스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시대를 초월한 작은 거인 돈키호테. 산초 판사는 자신의 주인에 대해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린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를 따라 모험을 떠납니다. 돈키호테는 16세기 몰락하는 스페인의 하급 귀족 사회를, 그리고 산초 판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눈치껏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언젠가 돈키호테 스페인의 원전을 끝까지 읽고 나면 한 번쯤은 다시 이 마을을 찾아올 생각입니다. 돈키호테가 있어 푸에르토 라피세는 작지만 흥미로운 마을입니다. 스페인에서 종종 마주치는 푸에르토는 우리말로 하면 산맥 사이 뚫린 길, 즉 문경세제와 같은 고갯길을 의미합니다. 라피세는 흑연 편암 지층을 뜻합니다. 푸에르토 라피세를 그대로 해석하면 흑연 지층 고갯 마을입니다. 마을은 흑연 편암 지층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세기 이 마을에는 도로변을 따라 벤터들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리브와 포도가 주요 생산물인 넓은 들판을 지나갑니다. 붉은 땅, 푸른 하늘, 끝없이 펼쳐진 넓은 들판. 이곳은 스페인 중부지역 가스티아 라만차 지방입니다. 알마그로는 마이르 광장과 치즈,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주민의 숫자도 9천여 명이 넘어 인근에서는 제법 큰 마을입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인 깨소 만체고, 즉 만체고 치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 고유적인 만체고 양의 양위로 만든 치즈는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어 포도주 안주로 제격입니다. 한 덩어리를 통째로 다 사기보다는 여러 가지 맛을 즐기려는 이들을 위해 250g씩 분할 포장을 해놓아서 한결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치즈, 다소 딱딱한 치즈, 딱딱한 치즈 등 숙성 기간에 따라 단단한 정도와 맛과 향이 다른 치즈를 골고루 구입했습니다. 알마그로의 녹색의 광장은 플라멩고를 추는 여자 모이의 옷 색깔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85개의 돌 기둥이 받치고 있는 광장은 가로가 105m, 세로가 37m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고 따스한 겨울 날씨입니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레스토랑과 바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남쪽을 향한 양지바른 쪽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늘이 져서 시원한 여름에는 이쪽 반대편 식당들이 붐비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를 포함한 정식 가격이 18유로, 우리 돈 2만 5, 6천 원 정도입니다. 중소도시나 시골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꽤나 가성비 좋은 점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 지어진 녹색 광장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련된 감각으로 여행자를 맞습니다. 인물 좋고 옷 잘 입는 스페인 국민들. 농업이 위주인 시골이지만 주민들의 폼은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다들 생업을 잠시 놓고 광장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새끼를 꽈 만든 광주리와 바구니 등 지역 토산품들도 보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메이드 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는 지금도 이렇게 예전 방식 그대로 특산품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흥겹고 붐비는 광장과 달리 거리는 조용합니다. 이제는 눈에 익숙한 스페인 거리의 모습입니다. 치즈를 샀던 가게를 지나갑니다. 어느 가게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마을에도 알려지지 않은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을 떠납니다. 돈키호테가 달리던 바로 그 들판을 달려갑니다.